당신이 그 여자한테 준 돈이 우리 친정 땅 판 돈이라고? 순이야, 진정해. 다 설명할 수 있어. 30년. 내가 30년을 뭘 한 거지? 오늘은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믿어지지 않더군요. 처음 대수 씨 손을 잡고 혼례를 올리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전통시장에서 대수 씨가 좋아하는 갈비를 고르면서 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갈비 2근에 3만 원, 나물 재료에 15,000원. 30년간 써온 가계부 버릇이에요. 한 푼 두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게 주부의 도리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대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네. 30주년 기념일인데 당연하죠. 민수, 민호도 저녁에 온다니까 갈비찜도 만들고 있어요. 대수 씨의 얼굴에 잠깐 어색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래, 고생이 많아. 나도 일찍 들어와서 함께 하자. 역시 우리 남편이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서로를 아끼며 이렇게 살아온 30년이 자랑스럽거든요. 오후 3시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가게에 나가셨어. 오늘 좀 일찍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 말고 머뭇거립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요즘 어디 다른 데 자주 가시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디를 가겠어. 가게 아니면 집인데.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하지만 곧 작은 아들 민호도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자 그런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대수 씨가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민수가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바쁘시나 보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7시,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갑니다. 30년 기념일인데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참습니다. 대수 씨도 사업하느라 힘든 걸 아니까요. 8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리며 대수 씨가 들어옵니다. 늦어서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30주년 기념일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대수 씨는 어딘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마음이 딴 데 있어 보여요. 아버지,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 아니야. 일찍이라니. 8시 30분에 들어와서 일찍이라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오늘만은 참기로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려는 순간 대수 씨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아, 깜빡했다.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미안해. 정말 급해서. 대수 씨가 서둘러 나가려다가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갑니다. 아, 휴대폰을.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밝은 화면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아버립니다. 여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왜 안 와? 벌써 9시가 넘었잖아. 젊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달콤하고 애교가 가득한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지은이, 우리 기념일.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워집니다. 아들들이 제 표정을 보며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다가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30년. 제가 믿어온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왜 안 와? 우리 기념일. 그럼 대수 씨에게는 또 다른 기념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대수 씨가 들어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침대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다음 날 아침 대수 씨가 출근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먼저 어제 그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대수 씨 휴대폰에 저장된 지은이. 지은이가 누구지? 인터넷에서 그 번호를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어떤 카페의 사업자 번호더군요. 지은이네 카페라는 곳. 카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무서워서 오후에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지은이네 카페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예쁜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손님도 꽤 많더군요. 이런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주부의 습성으로 자꾸 계산이 됩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며 염색한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 대수 씨보다 확실히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그때 그 여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 응, 나 지금 카페에 있어. 오늘은 일찍 와줘. 어제 못 본 게 너무 서운해. 여보라고 부르는 상대방. 그 달콤한 목소리가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알았어. 기다릴게. 사랑해. 사랑해. 대수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에나 가끔 들었던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수 씨의 옷장을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옷들이 몇 벌 있더군요. 젊은 스타일의 셔츠와 재킷들. 이런 옷을 언제 샀지?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들. 카페 영수증들, 레스토랑 영수증들,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모두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대수 씨 지갑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대수 씨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사진 뒤에 작은 글씨로 지은아, 사랑해. 2019.5, 14라고 적혀 있었어요. 2019년. 그럼 벌써 5년 전부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더 찾아보니 더 오래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대수 씨가 쓰던 옛날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지은이와 첫 만남 마이너스 2004년 3월 15일. 2004년. 그럼 20년 전부터라는 말인가요?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20년 동안 이런 일이. 그날 밤 대수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일이 많았어.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잖아. 저녁을 먹으면서 대수 씨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 산 시계, 평소보다 신경 쓴 머리 스타일, 은근히 향수 냄새도 나고. 여보, 혹시 요즘 새로운 사업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조심스럽게 떠봅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그냥 요즘 바빠 보이시길래요. 대수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특별한 건 없어. 기존 가게나 잘 운영하면 되지. 거짓말입니다. 그 카페는 뭐죠? 분명히 대수 씨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통장들을 다시 점검해 보니 지난 몇 년간 이상한 출금 내역들이 보이더군요. 카페 인테리어비 1,500만 원, 사업 운영자금 800만 원, 부동산 계약금 3천만 원.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3년 전에 제 친정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도 모두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친정 땅으로 그 여자를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대수 씨가 나간 후 다시 그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요. 카페 맞은편 찻집에 앉아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익숙한 차가 카페 앞에 섰어요. 대수 씨의 차였습니다. 대수 씨가 내려서 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말이구나. 정말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 좋아. 이제 알았으니까. 30년간 바보처럼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날 밤 30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가계부에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집 모든 수입과 지출, 대수 씨 사업에 들어간 모든 돈들의 내역이.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보자.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되찾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토요일 오후 대수 씨가 또 어디론가 나간 사이에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앉아봐. 엄마가 너희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직설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20년 전부터야. 지은이라는 여자랑 증거로 찍어온 사진들과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다 증거야. 아버지가 그 여자를 위해 카페도 차려주고 우리 친정 땅까지 담보로 잡아서 돈을 줬어. 두 아들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런데 큰아들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에 놀라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민수야, 혹시 너 알고 있었니?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뭐라고? 아버지 차에서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배신감이 또 한 번 밀려왔어요. 아들마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말을 머뭇거리자 민호가 대신 말합니다. 형, 뭔데?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아니야. 그냥 복잡한 일이라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민수가 깊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엽니다. 엄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져요. 뭐? 아버지 명의로 된 가게, 집, 모든 게. 만약 이혼하면 그 여자도 끼어들 수 있어요. 특히 20년이나 관계를 유지했다면. 민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20년간 속아서 살았는데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이도 이제 60 넘으셨는데. 그럼 엄마 보고 계속 속아서 살라는 거야? 참으세요. 어차피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얼마 못 갈 거예요. 참으라고요? 어차피 얼마 못 갈 거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제 아들이 하는 말인가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작은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어요. 민호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 저도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혼하면 엄마만 손해예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재혼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모른 척 하시는 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더군요. 내 아이들이, 내가 낳아서 3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부엌에서 아들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형, 우리가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민호야, 현실을 봐. 부모님이 이혼하면 우리한테도 피해야. 아버지 가게는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복잡해지면 곤란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으신 걸 엄마도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어른들 일이니까.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 결국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할 존재일 뿐이구나. 거실로 돌아가서 아들들 앞에 앉았습니다. 알겠어. 너희들 말이 맞을 거야. 엄마, 정말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응, 알겠어.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보네. 아들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들들이 돌아간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1세의 김순희. 30년간 가정에만 매달려 살아온 평범한 주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면 내가 알아서 해야겠네. 거울 속 제 눈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니라 뭔가 단단해진 여자의 눈이었어요.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적혀 있어요. 대수 씨 사업에 제가 몰래 도움을 준 모든 기록들, 제 친정에서 받은 도움들, 심지어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이제 정말 전쟁이야. 그날 밤 대수 씨가 늦게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고 왔어.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지 뻔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럼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피곤해서 그냥 잘래. 대수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1. 더 확실한 증거 수집. 2. 법적 조치 준비. 3. 재산 목록 정리. 4. 반격 시점 결정.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어요. 이제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김순희가 아니라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김순희가 되겠습니다. 대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순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대수 씨의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해 봤습니다. 매일 그 카페 근처를 맴돌면서 두 사람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맞은편 찻집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머니, 요즘 여기 자주 오시네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였습니다. 아, 네,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저기 카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수 씨 부인이시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저 카페 옆에서 세탁소를 하는 박영자예요. 한 20년 넘게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남자분과 카페 사장. 오래됐어요.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다고요? 처음에는 단골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특히 카페 차릴 때 돈 대준 것도 그 남자분이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많죠. 20년 넘게 지켜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까 우리 세탁소로 오시겠어요? 할머니를 따라 세탁소로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였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차를 우려주시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 남편분 일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혼한 남자가 저렇게 뻔뻔스럽게 얼마나 자세히 보셨나요? 거의 매일 와요. 카페 문 닫은 후에도 2층에서 함께 지내고 카페 2층이 그 여자 원룸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럼 거의 동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예 그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까지 사줬거든요. 아파트요? 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3억은 넘게 줬을 거예요. 3억? 그럼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거네요. 할머니, 혹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어뒀거든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대수 씨와 지은이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쓰는 모습, 새 아파트 열쇠를 받는 모습, 함께 가구를 들여오는 모습까지. 왜 이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글쎄요. 언젠가는 정당한 분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제 편이 아닌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예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당해봐서 그때는 증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옛날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만은 꼭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법적인 것도 잘 모르고 그것도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혜진아. 잘 됐다. 마침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 통화를 마치신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조카딸이에요. 변호사거든요. 특히 이혼 전문이에요. 변호사요? 네, 나중에 한번 만나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그날 오후 할머니의 조카딸인 김혜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고모에게서 대충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혜진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여요. 특히 이 가계부가 정말 좋은 증거 자료네요. 가계부요? 네,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다 있잖아요. 특히 사모님이 남편 사업에 기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혜진 변호사가 설명해 주길 제가 30년간 써온 가계부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모가 찍어두신 사진들도 결정적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더 중요한 건 사모님 명의로 된 재산들도 있잖아요. 친정, 땅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분명히 재산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 그동안 제 이름으로 모은 것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보전 조치도 해야 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들키면 안 돼요. 상대방이 미리 준비하면 곤란하거든요. 알겠어요.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저녁 대수 씨가 또 늦게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응, 요즘 일이 많아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침대에 누워서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증거이자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기록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혜진 변호사와 박 할머니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대수 씨가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한 날이었어요. 물론 진짜 출장인지는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집을 비우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번 기회에 남편 서재를 샅샅이 뒤져보세요. 혜진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대수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은 대수 씨의 전용 공간이었어요. 저는 청소할 때만 잠깐 들어갔을 뿐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거든요. 책장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책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시간쯤 찾아보던 중 책장 맨 아래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너무 새 것 같은 수첩 하나가 있더군요.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요.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용돈 마이너스 50만 원, 지은이 카페 인테리어비 마이너스 1,500만 원, 지은이 아파트 계약금 마이너스 3천만 원. 모두 대수 씨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더 놀라운 건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순이 친정 땅 담보대출금 마이너스 5천만 원 중 지은이에게 3천만 원 순이 모르게 빼돌린 적금 마이너스 800만 원, 가게 매출 조작으로 숨긴 돈 마이너스 1,200만 원. 제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더군요. 마치 제가 동의나 한 것처럼.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뒷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순위 치매 의심 연출 계획 1단계 물건 위치 바꿔놓기, 2단계 중요한 약속 까먹었다고 하기, 3단계 병원 데려가서 치매 검사받게 하기, 4단계 치매 진단 받으면 재산 관리권 박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요즘 자꾸 물건을 못 찾겠다고 했던 것들, 열쇠가 평소와 다른 곳에 있었던 것들, 모두 대수 씨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순이가 치매에 걸리면 이혼 없이도 지은이와 정식으로 살 수 있다. 순이 명의 재산들도 내가 관리하게 되면 모두 지은이에게 넘길 수 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쓴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정신병원 입원 계획, 민수와 상의 완료, 혜진이 지은이 조카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해서 진단서 조작, 입원비는 순이 명의 적금에서 빼기, 민수와 상의 완료라고요? 제 큰아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은이 조카가 정신과 의사라니.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하지만 충격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좋아.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네. 이 수첩은 대수 씨가 직접 쓴 것이니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급히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내일 온다고 했는데? 당황해서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으려는데 대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이야, 나왔어. 네, 금방 나갈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내일 온다고 하셔서. 일이 빨리 끝났어. 뭐 하고 있었어? 대수 씨의 눈이 의심스럽게 저를 바라봅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서재에? 대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책장 좀 닦고. 왜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나요? 아니야, 그냥 정리해둔 게 있어서. 대수 씨가 급히 서재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수첩을 확인하는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배불러. 먼저 쉴게. 대수 씨가 서재에서 나와서는 계속 저를 힐끗힐끗 보더군요. 혹시 눈치챘나?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 휴대폰에 저장해둔 상태였어요. 그날 밤 대수 씨가 잠든 후 조용히 박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탁소에서 박 할머니와 혜진 변호사를 만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계획을. 박 할머니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사진들을 보시더군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에요. 혜진 변호사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수첩만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횡령, 사기, 심지어 정신적 학대까지. 하지만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서재에 있었던 걸 의심하더라고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혹시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까. 혜진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도. 잠깐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제 손에 있는 상황이에요. 대수 씨는 자신이 쓴 수첩이 발견된 줄도 모르고 있고요.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왜요? 지금 공격하면 대수 씨도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완벽하게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게 이기고 싶어요. 30년 동안 당한 걸 모두 되갚아주고 싶다고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좋아요.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세요. 대수 씨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날부터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의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순이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자꾸 물건을 못 찾는다고 하고 약속도 깜빡하고. 혹시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발견한 수첩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멀쩡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죠. 아니야, 심각해 보여.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은 왜요? 저 아픈 데 없어요. 순이야, 부정하지 말고.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해.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잖아. 가습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대수 씨는 계속 예시들을 들어가며 제가 치매 초기라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민수한테도 상의해봤는데 걔도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라. 민수까지. 정말로 아들과 함께 계획한 일이었구나. 그날 오후 예정대로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는 정말 멀쩡해. 엄마, 부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 이름을 민호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 이름을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봐요. 엄마가 이상한 말하는 걸 녹음해뒀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민호야, 엄마가 깜빡하고.
분명히 제 목소리인데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이것 봐요. 분명히 저한테 민호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맞는데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이상해. 난 그런 말한 기억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대수 씨와 민수가 번갈아 가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순이야, 인정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 싫어요. 저 아무 데도 안 아파요. 엄마, 그렇게 부정만 하면 어떡해요? 만약 치매가 맞다면 미리 치료를 시작해야죠. 그때 작은 아들 민우도 도착했어요. 설마 민우도 이 계획에 가담했을까요? 형, 엄마 어떠세요? 봐, 민우야. 엄마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하셔. 민우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배신감이 또다시 밀려왔어요. 너도?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정말 걱정돼요. 어제 전화했을 때도 저를 누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말을 하니까 순간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엄마, 우리가 모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알겠어요.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대수 씨와 민수가 저를 데리고 오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혜진이라는 젊은 여의사가 상담을 해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1월 15일이요. 맞아요. 그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간단한 질문들을 하더니 갑자기 복잡한 검사를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분명히 사과 그림인데 왜 자꾸 다른 걸로 보이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요. 정말 사과로 보이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의사가 계속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해서 혼란스러웠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대수 씨와 민수를 따로 부르더군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세 사람이 나왔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저 정말 치매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수 씨가 말했어요. 순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래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민수도 위로하는 척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대수 씨가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왔어요. 순이야, 이제 복잡한 일들은 내가 처리하는 게 좋겠어. 무슨 일들이요? 통장 관리, 재산 관리 같은 것들. 치매 환자가 혼자 하기엔 위험하잖아.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라는 얘기였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순이야, 고집 부리지 마.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엄마, 아버지 말이 맞아요. 이제 어려운 건 저희가 할게요. 결국 모든 걸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치매 환자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제가 뭘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박할머니나 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혹시 대수 씨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면 어떡하죠? 이제 정말 끝인가? 30년간 모은 모든 것들, 제 친정 땅까지 모든 게 대수 씨 손에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은이에게 넘겨줄 거고요. 하지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난 치매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조작된 거야. 수첩에서 본 계획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였어요. 가짜 진단서, 재산 관리권 박탈,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저장해둔 수첩 사진들이 생각났어요.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더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대수 씨가 직접 쓴 그 수첩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자. 기회가 올 거야.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수 씨는 제가 환자가 되자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 와도 저를 마치 정신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순이야, 오늘 약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정말? 확실해? 치매 환자들은 자주 까먹거든.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대수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순이야,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자. 외식이요? 응, 민수, 민호도 부르고. 그리고 내 사업 파트너들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사업 파트너라니. 지은이를 말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집에서 해도. 아니야, 특별한 날인데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자. 벌써 예약도 했어. 대수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시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도착해보니 민수, 민호와 함께 낯선 사람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은이도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사업 파트너 지은이야. 대수 씨가 당당하게 소개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인사하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줄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 부인 순이야. 아, 그렇구나.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수 씨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모신 건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예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어요. 순이가 요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나 재산 관리는 내가 전담하게 됐어요. 물론 아이들과 상의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수 씨가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어요. 지은이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카페 사업을 더 키우고 프랜차이즈도 준비 중이에요. 대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가 감탄하는 척하며 대수 씨 팔짱을 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순이 명의로 된 재산들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제 재산을요? 순이야, 어차피 내가 관리하기 힘들잖아. 내가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친정 땅도 팔면 좋겠어. 어차피 방치하고 있는데. 친정 땅까지 팔아서 지은이에게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건 좀. 순이야, 치매 환자가 재산 관리하면 위험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민수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지은이가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대수 씨가 최종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순이를 전문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봤어. 뭐라고요? 집에서 혼자 두기엔 위험하잖아.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낫지.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모든 재산은 대수 씨가 관리하고 저는 요양원에서 쓸쓸히 늙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이야, 뭘. 30년 동안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순진한 바보였죠.
휴대폰에서 대수 씨의 수첩 사진을 꺼내서 테이블에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대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직접 쓴 수첩이에요. 20년간의 모든 계획이 다 적혀 있죠. 사진을 하나씩 넘겨가며 읽어줬어요. 지은이에게 준 돈 총 8천만 원. 순이 친정 땅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순이를 치매로 만드는 계획. 지은이가 당황해서 대수 씨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순이 정신병원 입원 계획. 민수와 상의 완료. 혜진이 지은이 조카에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 작성.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민수야, 너도 공범이었구나. 친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계획에 동참했단 말이지? 저는, 그리고 지은 씨.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조카가 정신과 의사라면서요? 가짜 진단서 써주는 의사 말이에요. 지은이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다 적혀 있는걸요. 이제 대수 씨가 나섰어요. 순이야, 그만해.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이라고요? 가방에서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꺼냈어요. 이것도 착각인가요? 가계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30년간 제가 이 집을 위해 쓴 모든 돈의 기록이에요. 당신 사업에 제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제 친정에서 얼마를 받아왔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할머니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20년간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에요. 카페 차려주는 것부터 아파트 사주는 것까지 다 있어요. 레스토랑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대수 씨와 지은이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박 할머니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죠. 순이 그 여자 이제 끝이야. 치매 환자 된 거 확인했으니까. 정말? 그럼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네. 응, 재산도 다 내 명의로 넘어올 거고. 그 여자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야. 녹음이 끝나자 테이블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30년.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당신들한테 속아서 살았어요. 바보같이 순진하게.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신청서, 재산분할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모두 준비됐어요. 그리고 민수야.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친엄마를 배신한 너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겠니?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늦었어. 기회는 많이 줬어. 이제 대수 씨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30년간 저를 우롱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순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가 너무 진정했던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말했어요. 30년간 헌신적으로 살아온 아내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남편을 보셨나요? 모든 시선이 대수 씨에게 집중됐어요. 그리고 20년간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가족 모임에 참석한 여자도 보셨고요. 지은이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끝날 때까지 보셔야죠.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법정에서 만나죠.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야. 저는 형이랑 아버지가 무서워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민호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편을 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을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이제 엄마는 혼자 할 거야.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대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지은이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만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30년간 고생했어, 순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 레스토랑에서의 폭로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제가 완승했어요. 혜진 변호사의 완벽한 준비와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대수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 제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되찾았고 위자료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은이에게 넘어간 모든 재산들도 돌려받았죠. 대수 씨의 카페는 문을 닫았고 지은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민호는 매일 안부를 묻더군요. 처음에는 받기 싫었지만 점점 마음이 누그러져서 가끔 만나기도 해요. 오늘은 박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순이야,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 그날 레스토랑에서 박 할머니가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으세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준비를 잘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맞아요. 30년간 써온 가계부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한 푼 두 푼 꼼꼼히 기록해둔 그 자료들이 제 모든 기여를 증명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혼자 살기 심심하지 않아? 할머니, 전 지금이 가장 평화로워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 없고 보고 싶은 드라마 마음껏 봐도 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일이라. 사실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여성들 상담하는 일에 관심 있으세요? 상담? 저처럼 가정에서 배신당한 여성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도와주는 일이요. 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간 당해온 배신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이제는 제 자산이 되었어요. 혜진 변호사도 함께하면 좋겠어. 법적인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게요. 한번 제안해 봐야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엄마. 응, 민호야.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순간 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네,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세요. 대수 씨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알겠어. 한 번만. 이틀 후, 작은 카페에서 대수 씨를 만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본 대수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더군요. 순이야, 할 말만 하세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대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30년, 30년간 너를 속이고 배신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요? 처음에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도, 지은이도 나를 떠났어.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서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30년간 함께 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대수 씨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순이야, 30년간 저를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대수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잖아. 맞아요. 분명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일상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컸어요. 순이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 시작? 제정신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제야 내 소중함을 알겠어.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대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안 돼요. 순이야. 전 이제 혼자가 좋아요. 30년 만에 찾은 자유예요. 일어나려는데 대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대수 씨를 내려다봤어요. 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정말? 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대수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간 원망하며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용서할 거예요. 깨끗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순이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혜진 변호사와 박 할머니를 만나서 상담센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새 출발 여성 상담센터 어때요? 혜진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좋은데? 정말 새 출발이니까. 박 할머니도 찬성하셨어요. 그럼 제가 대표를 하고 할머니는 상담위원, 혜진 씨는 법무이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완벽해요.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일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더군요. 한 달 후 새 출발 여성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50대 주부였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었어요. 제 얘기 같네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알아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 후 상담센터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고, 가정을 지켜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어요. 오늘은 1주년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과 상담받으셨던 분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들도 고생하셨어요. 즐거운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1년 전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네요. 집에 도착해서 30년간 써온 낡은 가계부를 꺼내봤어요. 이제는 복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기록한 소중한 물건이 되었어요. 새 가계부에는 상담센터 운영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들만 적혀 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63세의 김순희.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괜찮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30년간 저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순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찌질한 죽일 놈 남편에 내가 낳은 자식까지 나를 기만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순희 씨를 응원하는 내용도 좋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방울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